문현의 서재 오늘도 어서오세요. 더 퀘스트에서 펴낸 웨인 다이어 작가의 인생의 태도 Happiness is the way. 오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의 소제목은 행복이 답이다. Happiness is the way 라는 제목으로 함께 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덜이가 아니라 긍정주의자가 되어라. 얼마 전 친구 하나가 그 나이대 남성들이 걸리는 중증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어떤 병인지 알려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환자분이 이 암에 쓰러질 건지 아니면 이 암을 쓰러뜨릴 건지 생각할 시간은 딱 15초입니다. 딱 15초뿐이에요. 이럴 수가. 이럴 순 없어. 억울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흥분되고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왜 나야? 라고 중얼거린다면 이 암의 피해자가 한 사람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지금 환자분이 걸린 이 병에 대응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떠오른다면 이 병을 이겨낼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친구는 이 말을 듣고 암을 이겨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어떤 엄청난 일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극복할 힘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뇌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두 귀 사이에 들어앉아 있는 이 녀석은 수조 개나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막대한 일들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다양한 언어를 말하고 원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하는 법을 익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 뇌가 지닌 능력 전부를 갖춘 컴퓨터 한 대를 만들면 그걸 놓을 자리가 텍사스주 전체는 돼야 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텍사스주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달려본 적이 있나요? 시속 110km로 달려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크지요? 인간의 뇌가 지닌 능력은 실제로 이 정도입니다. 우린 이렇게 엄청난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운이 좋은 분이라면 텍사스에서 그 컴퓨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겠네요. 그런데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 컴퓨터 안에 모든 게 담겨 있고 우리는 단지 거기서 한 조각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역량을 무시하고 매일 자신이 진창에 빠지는 걸 보고만 있는지 말입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건 부정적인 생각에 먹이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단 한 번도 실직 상태였던 적이 없습니다. 친인척들에게서 대공황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서 그 시대가 무척이나 힘겨웠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죠. 전 우리가 가진 능력에 더 집중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한계에 대해 가르쳐 주려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저는 한계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최고의 사람들, 전 그들을 인생 긍정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은 없다. 리더는 게임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 자기 내면의 신호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면이 지향하는 것을 삶에서 실행하는 거죠. 우리는 해야 할 것 같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일이기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에게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한 내면의 신호 혹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그것을 따르진 않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떤 일을 해야 해, 어떤 일을 했어야 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죠. 저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이야 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했었더라면 우리는 저렇게 해야만 했어. 이렇게 뭘 해야 할 것 같다거나 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가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매사를 자신이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껏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 예측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은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벌어졌으니까요.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진 못할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해버린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어느 해 10월 미네소타에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전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치가 무척 멋지군요. 나뭇잎 색이 어쩜 저렇게 멋지죠? 아,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여기 오셨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번 주에 왔으니 지난주는 없는걸요. 기사는 웬 미친놈을 태웠나 싶은 표정으로 절 쳐다봤죠. 몇 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전기회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전기가 나갔는데요. 와주셨으면 해서요. 그러자 상담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요일에 전화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라고요? 여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지구가 맞나요? 물론 지구죠. 지금 제가 지구에 있는 건 맞죠? 금요일에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수요일에 전화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아, 더 윗사람을 바꿔드릴게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수요일에 전화를 했어야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무려 4번이나 전화가 더 연결됐죠.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날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강연을 할 때 이 재미있는 사실을 종종 언급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1916년에 코카콜라 주식 5주를 샀더라면 지금 백만장자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강연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죠. 친구와 함께 복식 테니스를 칠 때였습니다. 제가 친구 쪽으로 온 공을 막자 공이 제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죠. 네가 그 공을 막았어야 했는데. 난 막았어야 했을 공은 못 막아. 누구도 그렇게 못해. 이런 빌어먹을. 그 공을 막기만 하면 됐잖아. 저는 친구 쪽으로 날아온 공을 막을 수 있었지만 막았어야 했을 것은 못 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가요? 상대방에게 그 일을 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소용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3시에 전화를 걸었어야 했는데 전화도 없이 5시에 집으로 돌아온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3시에 전화했어야지. 아이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압니다. 5시인 지금은 3시에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요. 아이에게 해야 할 말은 내일 3시에 전화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입니다. 그러면 완벽히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같은 질책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오직 나. 강연에서 인생의 여정을 바꾸라는 이 주제를 꺼내들면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전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아, 그런데 전 대출이 남아있다고요.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그런데들은 불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실패를 꺼리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전설의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가 홈런을 60번 친 해에 똑같이 89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홈런을 치고 싶다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그 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기회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데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를 이겨 승자가 되어야만 한다면 결국 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두를 이길 수는 없으며 승자라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에 관한 정의로서도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성과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겁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저 사람이 하는 방식이지. 저건 저 사람의 속도야. 나와는 관계없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자. 골프 대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평가해선 안 됩니다. 경쟁자에 비해 자기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실패를 두 팔 벌려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것이 배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에서는 그 방식을 유지하는 것 외에 배울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실이나 실패로 고통을 겪는 건 멋진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성장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 사업상 실패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공포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휘둘려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신경 쓰지도 않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내면의 신호가 뭘 하라고 말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그들이 선택한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괜찮습니다. 이게 도덕룰입니다. 누구나 자기 주먹을 휘둘러 자기 코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도덕률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같은 외적 동기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당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누군가는 늘 있을 겁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위대한 아이디어는 혁신가에게서 나옵니다. 혁신가란 색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며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죠.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애쓰거나 모두와 같은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과연 당신이 내놓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모두와 똑같은 걸 내놓겠죠. 자기만의 고유성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당신은 고유한 생명체이며 누구도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걸 알 수 없고 당신이 행동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직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저는 이 사실을 계속 되뇌입니다. 당신의 거울에 비친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대답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변화를 도울 9가지 질문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드릴게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갈 자신만의 삶의 방식에 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삶이 6개월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요?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할 건가요? 같은 일을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볼 건가요? 누구에게도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6개월보다는 오래 살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남았다고 해도 인생은 여전히 짧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할 건가요? 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고 싶은가요? 즐겁게 웃으며 살고 싶은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종식시키고 싶은가요? 어떤 답이 튀어나오든 그것은 많은 말을 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그걸 하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자, 시작하세요. 두 번째, 지금까지 함께 살아본 적 없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이 새로 시작되고 누구와도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과 살고 싶은가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변화를 줄 건가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지만 주변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입만 열면 불평을 토하는 사람, 한숨을 쉬는 사람, 매일같이 당신의 기분을 가라앉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재밌고 긍정적으로 나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곁에 있나요? 또 인생의 새로운 활기와 도전 정신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나이는 같지만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 매일 아침 면도할 때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나의 오늘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고속도로에서 차가 끼어들어도 누군가가 내가 웨인 타이어의 하루를 빼앗을 거야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는 제 하루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 말꼬투리를 계속 잡거나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게 막거나 제게 불퉁하게 굴거나 어쨌든 간에 제 하루는 제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며 누군가가 제 하루를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막 실천하기 시작했다면 오래지 않아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지 마세요.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모두가 당신에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내면의 신호가 들리지 않게 되니까요. 의무감에 기반한 관계는 존엄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자유, 사랑에 기반한 관계는 세상의 온갖 존엄함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살았던 곳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어디에 살까요? 어떤 지역에서도 살았던 경험이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거대한 지구상에서 우리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을 살펴보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곳이 좋은가?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인가? 내가 실패하거나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불안이란 오직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여기서 그것을 하고 잘 해나가고 성공한 기분을 느낀다면 어디서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혹은 부모가 이곳에 이주해 왔다는 이유로 어떤 지역에 계속 머물지 마세요. 어디에 살지 왜 스스로 선택하지 않나요?
네 번째, 시간을 잴 다른 능력이나 시계가 없다면 몇 시간 정도 잘까요? 8시간? 10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잠에 대한 한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험 참가자들은 몇 주 동안 지하 벙커에서 지내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어떤 도구도 없이 어둡침침한 조명 속에서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식사를 했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 잠을 잘 수 있었고 잠을 잔 시간은 기록되었습니다. 하루 중 몇 시인지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과연 잠을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하루 평균 4.4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잠을 자거나 졸릴 때는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어째서 일찍 일어나야 하지? 일어나서 어떤 거지 같은 일을 해야 할까? 그냥 이대로 좀 더 잘 순 없을까? 10시네. 졸릴 시간이군. 우린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필요하다면 잠을 자지 말라고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시계나 달력, 기타 일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삶을 살도록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식사 시간 같은 게 없다면 언제 어느 정도의 양을 먹을까요? 때에 맞춰 먹어야 할 것 같다거나 음식이 차려졌다는 이유로 하루 세 끼를 먹나요? 아니면 지금 배가 고프지 않지만 나중에 고파질 테니 지금 다 먹어두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신호에 근거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해야 할 것 같다고 정해진 스케줄을 따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돈 같은 게 없다면 뭘 할까요? 세상에 돈이 없다면 매일매일 뭘 할까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이건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거나 내게 이득이라거나 은퇴까지 몇 년만 더 하면 된다거나 같은 이유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진 않은가요? 월급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다른 어떤 일이 더 좋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도달한다면 그 일로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흥미가 있는지 알아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 명도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따라서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수요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게 모든 말이에요. 저는 직업 카운슬링 지침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그것들이 사람들을 올가매기 때문이죠. 이걸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걸 따르고 조사를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직업을 구하고 50년 동안 그 일을 하세요.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늘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업이 싫거나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스포츠캐스터든 예술가든 음악가든 무엇이든 시도해보세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내적 평화를 주는 일들을 하세요. 일곱 번째, 지금 내가 몇 살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몇 살일까요? 당신은 몇 살입니까? 중년인가요? 젊은가요? 이제 자신이 몇 살인지 잊으세요. 노화 과정은 사실 태도와 자기 인생에 관한 믿음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제가 주목한 한 가지 사실은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죽을 날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97살 생일을 맞이하기 바로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더는 살길 바라지 않는다. 난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은 뒤 그대로 세상을 떠났죠. 원시 부족 족장들이 이와 유사한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고 얼마나 충만하게 살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와 윌 듀런트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 90대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생산적이고 충족감을 느끼며 흥미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늙고 지치고 불평이나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8번째,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면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나서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더 섬세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좀 덜 예민해지고 싶은가요?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내향적이거나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 그것을 선택한다면 어떤 성격,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우린 매일 자신의 성격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격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9번째, 어떤 이름표도 없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책 앞부분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나이, 직업, 가족 구성원, 종교, 재정적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름표를 빼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한계들 없이는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나요? 당신은 인간으로서 자신에 관한 의미를 정의내릴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은 이 책에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늘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고 아이같이 순수하고 창조적이고 자신에게 옳은 일들을 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꿈꾸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잠시 볼테르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는 왕정에 맞섰고 사실상 모든 인간을 풍자했습니다. 볼테르의 전기를 쓴 작가는 이런 점을 서술했는데 다음의 문장은 제게 엄청나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살아있었고 인간으로 존재했으며 분노보다 권태를 두려워했고 인생의 파도를 잘 버티는 사람과 굳건하게 이겨넘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감사를 표했다. 이 문장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의 말과 글, 행동이 당신의 인생과 제 인생의 파도를 잘 버티고 굳건하게 이겨넘기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전 더 이상 외적인 동기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믿고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사명대로 사는 데 집중합니다. 다른 일들은 모두 그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게 완벽해집니다. 자신을 가두는 온갖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행복의 비밀을 외부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에는 정해진 방법이란 없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행복 그 자체가 방법입니다.